한 주에 딱 중간 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외신들이 타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시장 관련 내용, 테슬라 모터스도 마감을 실적 발표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외신 중에서 이거를 빼놓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영국 왕실의 공식 사이트 보시면은요, 이 청와대 사이트가 아니고요, 영국 왕실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태극기,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서 5일에서 7일까지 스테이한다. 외신들도 역시 비슷한 반응입니다. BBC 뉴스에서 왕실의 하루.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버킹엄 궁전에 도착해서 보시다시피 마차를 타고 이렇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같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데일리 메일에서도 역시 상당히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을 환대하고 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 핑크 레이디, 엘리자베스 여왕 2세께서 92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88세신데, 누가 봐도 이제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직접 현관에 나와서 이렇게 맞이를 하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의전이나 이런 외교적인 이런 게 거의 최고 등급의 이런 수준으로 맞이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찰스 왕세자 좀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카메론 총리 등 진짜 VVIP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총출동했고요. 이렇게 집무실에서 맞이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밖에 현관까지 나와서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맞이를 했고, 다음에 이제 6.25 전쟁 당시 영국 참전용사 기리는 기념관에 가셨는데 그때 9만 명이나 보냈었다네요, 우리나라에. 참 이 고마웠던 참전 용사들도 같이 만나고 있고, 여기 보면은 훈장을 더 이상 다를 데가 없을 정도로 진짜 화려한 복식을 갖춘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이제 여기에 반해서 오히려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는 참 너무 여기에 비하면은 죄송할 정도로 좀 보잘것없다는 게 조금 속이 상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진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외신 오래 보면 좋은데, 우리는 또 그래서 시장 관련 이 내용을 봐야 되니까요. 대한민국 2차 전지 관련주. 대한민국이 자꾸 앞에 붙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 모터스가 오늘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보고서 보실까요? 김 빼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이번 실적이 딱 그렇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은 회사에서 작성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 위주로 먼저 올려놓겠죠. 먼저 주력 차종 모델이죠. 이 모델 S 출고량이 5,500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그 가운데 1,000대가량이 유럽으로 갔다네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화재 사고도 있고 해서 이제 이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다. 뭐냐면은 신차 대상 검사라는 게 있다네요. NCAP. 여기서 별 5개의 최고 안전등급을 받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적, 숫자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매출이 6억 3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9% 늘었고, 이렇게 판매량이 계속 늘다 보니까 총 마진율이 22%까지 올라갔고요. 순이익이 1,600만 달러 나왔고, 주당으로 하면 12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해서 예상치가 8센트였기 때문에 12센트면 이제 예상을 상회했으니까 실적 호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에 이제 리스 관련 비용이나 각종 지출을 제외한 결과가 이제 이렇다는 거고요. 이거를 다 포함하면은 진짜 이제 이 금고에 들어있는 돈으로 봐서는 주당 32센트의 손실이 났다네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 1달러 넘었던 손실에 비하면 손실폭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회성 비용이고 뭐고 다 포함하면은 32센트의 손실이 맞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요, 그만큼 이제 이 정책적으로 할부 지원이나 이런 거를 다 빼면은 이 전기차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다른 차종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은 힘들다, 자립은 힘들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4분기 아웃룩 전망 되겠는데요.
3분기보다 약간 많은 6,000대에 약간 좀 못 미치는 정도의 판매량을 모델 S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R&D 비용이 25% 늘어날 것으로 보네요. 이제 이거는 뭐 신모델에 대한 이 지출로 볼 수 있는데, 참, 버는 건 조금인데, 나가는 거는 이렇게 쭉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시장의 반응 보시죠. 마감은 실적 발표했으니까 시간 외 거래 보시면은요, 11% 급락하면서 좋게 얘기하면 차익 실현, 나쁘게 얘기하면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오늘 정리로 들어올 텐데요. 다우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잠깐 살펴보실까요? 보시다시피 V자로 반등하는 구간이 있는데,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유로존 뭐 경제 성장률이 하향됐다는 건데, 그거는 뭐 좀 있으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오히려 뭐 금리를 내리는 이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나봐야 아는 이슈고요. 어쨌든 오전 10시경에 저렇게 V자로 반등하는 구간이 있는데, 10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거죠.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전해드린 금요일 결과 ISM은 제조업 지수고요. 이번 거는 비제조업 지수인데요. 이제 역시 10월 결과라는 게 중요합니다. 셧다운이 한 달의 절반 넘게 16일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16일 동안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히려 예상과는 달리 55.4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이제 항목별로 보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고용이 3.5%포인트, 그 다음에 생산 4.6%포인트, 그리고 재고에 대한 이 심리도 어느 정도 좀 늘었다는 것, 이거를 봐서는 누가 봐도 이제 셧다운의 영향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너무 좋았으면 테이퍼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됐을 텐데, 이번에는 아주 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산타랠리라든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는 있되 테이퍼를 앞당기진 않을 정도로 저렇게 부동호가 나오면서 아주 적당한 호조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 테슬라 실적하고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스코티아뱅크에서는 10월 고용지표가 대형 불확실성이 있다는데, 95년도 당시 조금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클린턴 정부, 그때도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공화당이 야당이었는데, 또 그때도 막 이 워싱턴에서 막 서로 싸우다가 기한 넘겨가지고 셧다운이 왔었는데, 그때는 셧다운 기간 바로 다음 고용지표가 오히려, 보시는 대로 오히려가 아니라, 이런 말은 잘못 나온 거고요.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있대요, 고용이. 그래서 이번에 12만 건 증가를 예상하면서 예상치가 낮아서 뭐 이거를 달성하기 쉽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대형 불확실성이다. 만약에 고용지표가 이번에는 물론 아니겠지만, 만약에 비농업 고용 증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거 진짜 뭐 큰일이죠. 그래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 보시면은요, 이번 주 금요일, 우리나라는 이제 마감하고 금요일 밤에 한국 시간으로 고용지표 나오는데, 일단 불안감이 좀 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악재가 아닌 오히려 불확실성인데, 2.26% 오늘 상승하면서 미 국채금리 2.66%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자산이고 안전자산이고 뭐든 간에 일단 포트폴리오상 자산이라는 건 비중을 다 줄이고 현금 확보에 주력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좀 불안하네요. MSCI 한국지수를 보기가요. 어제 우리 증시 부진을 반영한 것도 있겠지만 1.17%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누가 봐도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는 고점에서 꺾인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앞에 보시는 금요일 고용지표가 뭐 아주 험하게 뭐 실업률 한 8% 나오고 막 고용 증가 폭이 12만 건 예상해서 한 절반 나오고, 만약에 이런다면 이제 테이퍼 전망이 또 사라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은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뭐 한국이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투자 자산의 비중을 다 줄여버리고 싶은 현재 심정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반등을 예측을 했었지만 빗나갔고요. 근데 어제 반등했으면 오늘 또 반납할 뻔했네요. 결국은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 조금 지수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이었습니다.